이 노파가 허름한 중국 옷 안에 입고 있던 조선을 보는 순간에 경찰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검은색에 변했지만 옷에 묻은 얼룩은 분명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약 40년 전에 의병으로 나갔던 남자연의 남편이 전사할 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조선을 떠날 때 치마 저고리 속에 입고 와서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있을 때마다 전쟁터에 입고 나갔던 옷이기도 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주의 최고 인물 부토 노부유시 정권대사 처단을 시도했던 독립구사 남자연이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연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김갑순이라는 인간과 같은 해인 1872년 안동의 일지면에서 이 남정안의 일남 3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부친은 상당한 벼슬을 지낸 학자로 문화의 70여 명의 제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안동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안동이었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신식 문명의 대세에 차츰 물들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자연의 부친은 그 세 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남자현도 7살에 국문을, 8살 때보다는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차례를 읽으면서 한시를 짓고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다져가곤 했습니다. 이 19살이 되자 남자현은 아버지의 명민한 수자였던 전통 유학자 집안의 김영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을 섬기면서 남자현은 양반가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도 명성황후의 일본인들 손에 피살당하다 일본에 대항하여 안동에서도 유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현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지켜만 보고 있겠냐면서 싸움터에서 가 있을 동안 어머니를 부탁하라면서 그의 남편도 이병헌으로 탄생을 했는데 홍구동 전투에서 일본군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자현의 나이 24이었고 뱃속에는 이미 아기가 자라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의 비보를 듣고는 자신도 당장 싸움터로 가서 원수를 갚겠다면서 재채밀 당하고 나서 딱딱하게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 묻은 남편의 옷을 장롱 깊이 변신하면서 남자현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리를 다하지 만주로 망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자애는 유복자를 낳아서 키우면서 농사와 길쌈을 하며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친정 아버지마저 일제에 끌려가 옥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병으로 활약하다 보니 변석에 누워있었던 스승까지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종교급 맡은 오라버니 와서 얼마 후에 음의 죽음을 당해서 남자연의 칭전 후 결국 풍비박산이 나가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남편에 이어 아버지와 오빠에서 이른 남자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데 아들은 이른 후 마음의 병을 얻은 홀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남자연은 눈물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자연은 교회에서 일본어와 양장 기술을 배워 나중에 직접 뽕나무를 길러 노예도 지게 됩니다. 이 당시 지역교회는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현이 다니던 교회 역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주를 이주한 일손 김동삼은 이색독 친척이었으며 석수 이상농도 부친이 지인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만주 만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현도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에 동참하면서 부녀자와 어린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 사망 후에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자연은 3년상을 마친 후 면에서 30 마치면서 그런 남자현에게 미 면에서는 회부상을 회부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남자현은 남대문에 사는 김씨 부인으로 만삼성이 벌어진다는 비밀 연락을 받고 같은 해 2월 26일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온 독립운동가도 만나고 3월 1일에는 연희전문학교 근처에서 교회에서 동지들과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시위는 다음날도 계속 이어졌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열흘 동안 만세운동에 동참하면서 일제 무자비한 탄압을 경험한 남자현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이어 나도 남은 인생의 조국을 바치겠다며 남자는 장미 속에 간지 같은 남편의 피 묻은 옷을 치마 저고리에 속여 입고 아들과 함께 남몰래 국경을 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남자현이 찾아간 곳은 일송 김동상의 백서농장이었습니다. 백서농장은 원래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정예부대와 무대를 양성하는 군영이었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는데 군영이 폐쇄된 후에도 남자연은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와 메밀, 보리 등의 곡식을 심고 100여 마리 닭을 길러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손님들은 물론 남자 독립군들과 관련 방문객이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없는 만주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독립군들에게 음식과 이불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은 고된 노동을 끝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만두 서간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는 임시정부 사내의 서로군 휴정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남자현은 아들 김성삼을 친무관학교에 입학시켰고 자신은 서로군 정서에 입대하였습니다. 독립군 부대의 정식 여군이 된 것입니다. 이 만두의 독립군은 일본 관동군과 수시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남자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관할을 맡거나 때로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주로 간 이듬해 벌어진 청순리 전투 때부터 만자회는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내서 소속 부대가 철수했는데도 남자회는 남아서 부상병을 구하고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후로 남자회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화합을 호소하게 되는 셔서를 쓰게 됩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은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으나 승리의 기쁨을 떨쳤습니다. 뒤이어 관동군이 무자비한 보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조선인들의 독립군에 협력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본 일제는 조선인들의 마을 통째로 불태우고 남녀노소 거리지 않고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벌을 피해 도망다니던 10여 명의 독립군이 남자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굶주림에 피로 지친 그들을 쉬게 해주고 싶었으나 남자현의 집은 워낙 좁아서 머물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자현이 마을 청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는 일제 보복이 들어와서 난색을 표하며 말하자 남자현은 이들이 누구를 위해 싸운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을 위해 목숨 바친 각오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을 버려서야 되겠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촌장을 차분히 설득하고 틀린 데 없는 그의 말에 촌장은 비로소 마음을 바꿔 부상자들을 자기 집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상 걸린 사람들은 더운 방으로 바로 들이면 안 된다면서 창고에 큰 독 여러 개의 물을 반쯤 채워주고 아버지가 이병들 치료할 때 배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치료법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녀의 말대로 독이 준비자다 남자현들은 의병들에게 알몸으로 그 속에 한참 들여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들을 보살펴 주듯 닦아두고 안마를 해주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탈북에서 구성해서 어린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남자현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포 청년 한 명이 독립군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을 타고 마적단을 찾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적은 잔인하고 흉포해서 만주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남자연이 말과 독립군을 돌려달라고 마적 2명에게 편지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적 구용하고 조선 여자의 독립군의 기지가 대단하다며 그 배포는 높이 산 읍에서 말과 사람을 돌려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남자현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광동군들은 독립군을 뿌리 뽑기 위해서 잔인한 처벌을 계속했고 간도 지방에서만 3,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결국 독립군 조력부대는 추격을 피해서 소련 영토 안으로 들어가고 남자연이 문닫고 있던 서로 군정선은 북만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력도 재정적 기본이 없는 북만주에서 서로군 정선은 큰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남자는 흰 저고리에 점진 칭원이 있고 각 마을을 능위해서 12곳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여성과 어린이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회 개척은 곧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교인이나 군인이었던 남자연에게 신앙과 항일 투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